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전기차 좀 여쭤볼게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잘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역시 뭐 고금리 시대 되고 경기 조금 둔화되고 소비 좀 둔화되고 하면서 전기차 시장도 좀 직격탄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량이 줄었네, 뭐 중고차 가격 떨어졌네, 여러 말들이 들리는데 현재 소장님 보시기에 상황이 좀 어때요? 많이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많이 안 좋지 않아요. 글로벌에서는 한 40% 늘었습니다. 글로벌로 보면 전년 대비. 예. 우리나라가 조금 줄어든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3분기까지 1.9% 감소했죠. 왜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자동차 살 때 어떤 걸 보십니까? 글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디자인, 네. 브랜드, 뭐 상품성, 뭐 승차감, 뭐 효율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사가 딱 정해놓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선택을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소비자와 제조사가 선택할 수 없는 변수가 전기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없는 변수. 하나, 네. 보조금. 아하. 또 하나, 충전 인프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사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두 가지의 변수가 너무 크게 구매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보조금이나 충전 인프라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뭐 당연히 이거는 차량이 보급될수록 각국 정부에서는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할 테니까요. 뭐 독일, 뭐 중국, 우리나라 다들 그렇죠. 비슷하고, 충전 인프라 자체는 생각보다 너무 부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책적 변수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예. 이 정책적 변수가 주는 구매 동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전기차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 늘어난 만큼 인프라가 같이 증가를 못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데 서로 같은 충전기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렇죠. 아파트 내에서도 네. 차 빨리 빼주세요. 좀 마찰이 우리가 일어나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어봐야 뭐 5분.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갑자기 급격하게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쉽게 말하면 충전 트래픽이 생긴 거죠. 아, 잼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오는 한 시간씩. 예. 불편함,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살 사람 다 샀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요? 예. 그 왜냐하면 살 사람이 다 산 게 아니고요. 살 수 있는데 이런 불편함의 우려 때문에 안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예. 그러니까 이 우려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국내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좀 얼리 어댑터들이 좀 먼저 샀고, 그렇죠? 그 이후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하지만 살 수는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보조금이나 충전 인프라가 좀 개선이 되면은 다시 전기차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보통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 전기차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유류세를 어떻게 해놨죠? 탄력세율을 최저로 내려놨잖아요. 200원씩은 내려놓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최저가, 저유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빠르게 변하긴 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만약에 변수가 돼가지고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다시 환원을 시키면서 동시에 국제유가가 변동이 되면 이게 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네. 이거 뭐라 해야 될까? 페리티라고 하는 어떤 그 전환 가격 지점을 사람들도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써가지고 1km 가는 것이 훨씬 더 적게 에너지 비용이 들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조금이 조금 줄어도 이제 구매 접근 가능한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기차 판매 부진 이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충전 인프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지는 편인가요? 아니에요. 충전 기수?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퀀터티, 예. 양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요? 충전기 한 대당 2.4대예요. 중국이 10대예요. 충전기 한 대에서 전기차 10대 충전합니다. 네. 그다음에 유럽이 뭐 4-5대 해요. 근데 왜 우리는 부족하냐? 예. 이거 재미난 얘기를 오랜만에 또 하게 됐네.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인문학적인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 예. 이게 부족이라는 거에 감긴 함의를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네. 그 사이에 있는 뭔가. 네, 이 부족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숫자일 테고 네네. 두 번째는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상 충전하러 나갔더니 충전기가 부족하더라. 그런데 저 충전기가 있는데 내가 충전을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네. 내가 오래 걸리니까 그 뒷사람이 누가 왔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전기 부족한 거예요. 그죠. 네. 맞잖아요. 비슷한 시간대에 막 몰리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특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급속 충전기 비중이 낮아요. 우리가 급속 충전기 비중이 글로벌 평균 유럽만 해도 대략 한 32% 정도 됩니다. 네네네네. 근데 우리가 10% 조금 넘어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왜 그럼 우리는 급속 충전기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전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 이대호 편집장께서 예. 나 충전 사업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충전 사업자가 109개나 됩니다. 거기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다 있어요. 예. 뭐 충전기 하나 설치한 분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대호 편집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이 건물 지하에다가 아. 내가 한 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주하고 예. 이제 땅을 빌리겠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충전기를 어디서 사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충전기가 급속히 비싸요. 그렇죠. 그럼 비싸면 내가 설치해 놓으면 거기 와서 많이 이용하게 만들어야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급속 충전기를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급속 충전기는 내가 집에서 주로 출퇴근할 때 집에서 완속 충전하고 네. 어쩌다 한번 필요할 때 급하게 가는 게 급속 충전기예요. 가격이 더 비싸죠, 급속이.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예. 쉽게 말하면 이용 횟수가 그러니까 충전 비용이 비싸다. 그렇죠. 기계도 비싸고 충전 비용도 다 비싸요. 비싸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용 횟수가 생각보다 적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완속 충전기를 거주지에다가 부착을 해주고 그죠. 거기에서 회수하고 싶은 거죠. 완속 충전기는 솔직히 그 크기도 한 요만하고 그럼요. 거의 그냥 진공 청소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가격도 싸고. 근데 급속 충전기는 거의 뭐 주유기만한 것도 있고 네. 엄청 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값도 비싸고. 이 문제를 정부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 환경부가.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바꿨습니다. 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급속 충전기는 지금 50% 설치비 보조를 해주는데 아하. 앞으로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에다가만 예. 50% 이상의 금액을 보조하겠다. 어. 설치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설치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투자비를 조금 천천히 회수해도 과거에 대비해서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많이 깔 수 있어. 보조금이 들어온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깔아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 부족이라고 느끼는 거, 네. 요것은 조금씩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전체 충전기 수가 아니라 급속 충전기 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촘촘하게 깔아서 이 수요를 분산시킬 것이냐, 촘촘하진 않더라도 급속 충전기로 빨리 충전하고 가고 빨리 충전하고 가도록 할 것이냐인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해야 될까?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량이 멈추는 시간이 오래 있는 공간, 예, 그쪽은 완속으로 가도 돼요. 뭐 아파트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주지,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차량의 멈춤이 오래되지 않아야 되는 공간, 이런데 도심, 휴게소나. 뭐 휴게소 네, 마트. 이런 데는 급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그걸 좀 보조금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해주긴 했다. 그럼 요것도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24만 기가 있어요. 충전기가. 24만 기. 네, 그 중에 이제 급속이 한 2만 한 4천 기 정도 됩니다. 10%. 아, 근데 요거를 이제 환경부가 2030년이면 이제 7년 남았잖아요. 네, 정확히 6년 정도 남았죠. 10월 다 갔으니까. 네. 6년 사이에 123만 기까지 늘린다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123만 이 언제까지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에 20만 기씩 늘린다는 얘기죠. 거의. 네, 10만 기 이상씩. 근데 여기에는 급속 충전기 비중을 12% 이상으로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충분한 거예요? 12% 그럼요. 이상이면? 충분하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렇죠. 아파트도. 예,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다가 일단은 잘 깔아놓으면 이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는 용어인데 네. 레인지 앵자이어티라는 용어가 있어요. 레인지 엔진. 주행거리 불안감. 한 100km 이하로 남으면
히터 틀고 에어컨 틀면 또 뚝뚝 그렇죠. 떨어지니. 근데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은 워낙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불이 들어와도 주유소 안 갑니다. 한 6, 70km 더 달리죠. 그럼요. 네. 안 가요. 네. 그런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이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있어가지고 한 30%가 남아 있음에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요거를 처음에 전기차를 사셔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보면 네. 대부분 운행하는 곳이 패턴화돼 있어요. 아하. 그쵸? 집에서 출근. 다니는 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게 약간 일본 말인데. 네네. 뭐 있지 일본 말. 나와바리. 그렇죠. 네네네.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쓰는 충전기 스팟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다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오늘 갑자기 시골에 뭐 부모님 댁에 갑자기 가야 되는데 장거리 갈 때 휴게소 들어갔더니 이미 다 점령하고 있더라. 특히 막 추석 설 때. 그렇지. 이럴 때 이제 불편함을 한 번씩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어디 영상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기차 트렁크에다가 디젤 발전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뽑으실 뻔했네. 그럴 뻔했네 이거. 사고 날 뻔했네. 네. 그래서 경유 넣어갖고 그럴 수 디젤 있죠. 발전기 돌린 다음에 네. 그걸로 그러면 돼요. 충전 꽂아가지고 네. 예전에 LPG 차량들 저 부탄가스. 예, 부탄가스 이거 캔 해갖고 이렇게 충전하는 것처럼. 이제 제조사도 이걸 잘 아니까 요즘은 예. 이제 진짜 고속도로 가다가 또는 국도 가다가 전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와가지고 다 충전해주고 견인 다 해줍니다. 견인 다 해줘요. 충전기 있는 곳까지. 그 예전에 보험사 긴급 출동이 기름 네. 넣어주고 가듯이 이제는 긴급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을 좀 해봐줬더니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냥 견인해가지고 충전기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아, 전기차도 견인은 똑같나요? 그럼요. 차 실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충전기 있는 곳까지 딱 데려다 주면 그냥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길거리에서 당해보신 분들은 네. 트라우마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가다가 차 옛날 말로 앵꼬 됐다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자동차 타시는 분들 중에 80%는 네. 4년 안에 타이어 때문에 한 번씩 고생합니다. 펑크 나거나 해서. 이게 예. 통계예요. 펑크. 예. 네, 통계고 3년 안에 예. 한 번씩 또 고생합니다. 그냥 서가지고. 아,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